소송에서 임의소송의 금지라고 그래서 이게 공법이거든. 그러니까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뭐 절차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원래는 인정돼서는 안 되는 영역이야. 공법이라고 해서 절차를 우리가 딱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당사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영역에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괜찮다라고 해서 원래는 임의소송이라고 그래서 또는 편의소송이라고 그래서 당사자끼리 뭔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해오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그 강행 규정을 갖다가 잠탈하려는 정도의 합의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여기는 자기네 권리를 바탕으로 자기 권리를 갖고 싸움하는 이것에서 당사자끼리의 합의를 임의적인 어떤 이런 것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종래는 임의소송이라는 것을 금하였는데 지금은 그게 어떤 강행규정이라든지 등을 잠탈할 우려가 없다면 굳이 합의를 그게 금지된다라고 하지 않기에 이르렀다. 임의소송 금지에서 이제 그러지 않게 됐다라는 것에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 그럼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를 할 수 있는 소송 절차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소송 계약 내지 소송상 합의라고 그래. 소송 계약 내지 소송상 합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민법에서 법률행위 개념에는 단독행위가 있고 계약이 있고 합동행위가 있잖아. 여기서 이제 소송행위라는 개념 속에 이제 당사자가 합의하는 국면에서는 뭐가 하나 문제가 되냐면 민법에서는 합의라는 개념이 소송행위로서 계약으로서 있는데 소송 절차에 대해서 합의를 하면 이게 어떨까 이런 이제 문제가 불거졌는데 종래 임의소송이 금지됐다라는 데서 출발하는데 지금은 아까 말한 대로 무조건 금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소송상 합의가 유효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소송상 합의를 인정해. 대표적인 게 민사소송법 조문에 있는 거는 지금 우리가 문제 삼을 필요 없어. 소송법에서 합의를 인정하고 있는 거는 29조에 관할의 합의 같은 거는 인정하고 있어. 그러니까 관할을 갖다가 정해놨는데 당사자가 합의해서 이쪽 법원 가서 하겠다. 저쪽 법원 가서 하겠다. 라고 하는 관할의 합의를 인정해. 역시 그것도 뭐야? 31조에 가서 보면 조문의 31조 나중에 가서 다시 자세히 다루는데 전속관할로 해서 어떤 정책적인 이유에서 특정한 법원에서 이 사건은 하도록 한 것은 당사자가 합의하면 합의에 의해서 그걸 갖다가 그쪽으로 가져가면 인정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런 경우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정책적인 이유 등에 의해서 어떤 법원에서만 하도록 전속 이렇게 묶어놓은 관할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유효하지 않다라는 게 31조에 보면 29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문으로도 나타나. 그건 뭐 일반적으로 보면 돼. 하여튼 29조의 관할 합의 같은 것은 소송법 자체가 인정하는 소송상 합의야. 근데 그런 소송법이 인정하지 않는 민법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소송법에서 우리가 조문화되지 않은 이런 합의를 어떻게 할 거냐가 아까 임의소송 금지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데 예컨대 대표적인 게 소취하하기로 합의를 해. 여러분이 뭔가 분쟁이 터졌는데 타협이 됐어. 소송을 냈다가 타협이 됐어.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원고가 소취하라는 제도가 있어. 소송법에. 소취하라는 제도가 있는데 보통은 거기다가 이거 갖고 이제 뭐 문제를 더 삼지 않고 끝내기로 한다라는 그런 것에 합의를 해버리는 거야. 이건 이제 소송 도중이고 애초에 소송 전에는 여러분이 많이 볼 수 있는 게 뭔가 터졌는데 보상해 줄 테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마라. 그래서 민사상 형사상 이제 일체 문제 삼지 않기로 한다. 예컨대 부재소의 합의. 소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럼 부재소 합의라는 건 국가의 헌법상 우리가 재판 청구권 등이 있는데 그래서 소송 절차를 마련했는데 당사자끼리 소송 내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인정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문제야. 그게 소송상 합의가 유효하냐 적법하냐 그런 이야기야. 그다음에 아까 소취하라는 건 법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있는데 266조 67조에 소취하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합의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고가 그냥 소취하면 되는데 합의를 했을 때 여러분 민법적으로 계약을 했는데 안 지켜지면 어떻게 돼? 민법에서 어떤 계약을 했는데 안 지켜지면 그 계약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는, 그래서 이제 소송으로 오는 거야. 그게 안 되면. 근데 지금 소취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소를 취하지 않고 있어. 부재소 하기로 뭔가 문제가 터져서 원만히 해결됐다고 해서 이제 소송을 내지 않기로 부재소 합의를 했는데 소송을 냈어. 민법으로 치면 뭐야? 계약을 깬 거야. 계약을 깼어. 그럼 이쪽은 소취하기로 합의했으니까 왜 소취해 않느냐? 민법으로 치면 뭐 하기로 하지 않기로 뭔가, 그러니까 뭘 하기로 했는데 안 지키면 그것을 갖다가 이행시키기 위해서 소송으로 오는데, 해표는 소송에서 소취 합의로 하기로 했는데 소취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상황. 소송을 왜 않느냐라고 다시 내야 되느냐? 그 민법에서 어떤 계약이 안 지켜졌을 때 소송에 오듯이 소취와 합의 자체에 2차적인 또 다툼이 있어. 소취하기로 했다가 안 하는 이유는 뭐 게을러서 안 한다. 이건 뭐 웃기려고 하는 거고, 뭔가 소취한 내용이 불만이 있어서 안 해주는 거라고 상정해 본다면 왜 하기로 했고 안 하느냐? 그냥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게을러서 못하고 있다. 그런 정도는 지금 아닌 거고, 뭔가가 불만이 있을 때 안 하는데, 그러면 소취하기로 한 그 합의를 갖고 소취를 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야. 한편 부재소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는데 내버렸네. 그러면 이쪽 입장에서 너 소송 안 하기로 했지 않느냐? 왜 냈느냐? 이거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민법에서는 어떤 계약, 합의, 이것이 안 지켜졌을 때 민법적이라면, 민법상 계약이라면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면 돼. 그다음에 뭐 손해배상도 청구해. 그렇겠지? 근데 지금 이 소취 합의 같은 경우를 소송상 합의, 소송계약은 그런 식으로밖에 처리할 거냐? 아니면 아예 소취 합의를 곧바로 소취한 것처럼의 효과를 곧바로 줄 거냐? 합의가 맞다면, 있었다면 그런 싸움이 있게 돼. 그러니까 사법계약으로 본다면 우회적으로 손해배상이라든지 별도로 소송을 낼 수밖에 없어. 그 합의가 있음에도 지켜지지 않을 때는. 근데 이게 소송계약으로 보면 지금 사법적인 우리의 그 익혔던 마인드를 떠나서 소송에서 의미 있는 효과를 그냥 부여해. 소송법적인 효과를 그대로 부여해. 그것이 소송계약설이야. 기본적으로 당사자끼리 합의한 것은 사법계약이다. 사법계약설로 본다면 우회적일 수밖에 없어. 왜 안 하느냐라고 해서 해라라고 소송을 따로 내야 돼.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라는 소송을 내고, 그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소송을 내야 되는데, 지금 소송계약으로 보면 소송법적으로 효과가 소송법에서 부여된 어떤 요건에 따른 그 소송상 합의가 적법하다면 그 효과를 소송법적으로 주려고 그래. 그게 소송계약설이야. 소송계약설. 그럼 소송계약설은 어떻게 효과를 줘? 소취와 합의가 한 게 맞다면 소송계약설은 그것의 효과로 소송이 끝나야 되잖아. 소가 취하돼서 없었던 것으로 돼야 되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소송 종료 선언을 해. 소송계약설에서는 소송 종료 선언. 이 완벽한 의미의 판결은 아닌데, 소송이 지금 끝난 것인데 뭔가 때문에 소송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매듭져주는 판단이 소송 종료 선언이야. 그러니까 잘 봐봐. 소송이 유지되고 있어. 그래서 뭔가 당사자끼리 타협을 했어. 그래서 소취하기로 합의를 했어. 그럼 그게 곧바로 소송계약설은 소취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소취가 돼야 돼. 근데 지금 소송은 뭔가 소취를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합의대로 안 하니까 유지되고 있어. 유지되고 있지만 이 운명은 이미 끝난 거야. 합의에 따른 소가 취하돼서 소송이 종료됐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선언해 주는 게 소송 종료 선언인 거야. 잘 봐봐. 그때 소송 종료 사유에는 사유에는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거와 판결에 의한 종료가 있었지. 당사자 행위에는 취하가 있었고, 청구 포기 일락이 있었고, 재판상 하해가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소치하를 하기로 한 합의가 딱 있었어. 뭔가 타결이 돼서 합의가 있었는데 이 소치하기로 한 합의대로 소를 원고가 안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느냐인데 소송계약서는 이것을 사법계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소송계약으로 봐. 사법계약으로 만약 본다면 어떻게 돼? 일반적인 사법계약처럼 이행이 안 됐으니까 이행하라. 그 다음에 손해 있으니까 손해배상해라. 이런 식으로밖에 접근을 못 한다는 거지. 사법계약으로 보면. 근데 이게 소송계약으로 보면 소송법적으로 효과가, 즉 소송을 종료를 가져오는 이 효과를 곧바로 이 합의에 대해서 소송계약으로 보면 줄 수 있는데, 다만 지금 소송이 뭔가 살아있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끝났다라고, 종료됐다라고 선언을 해주는 그 판결 비슷한 법원의 판단이 소송 종료 선언이라는 거지. 소송 종료 선언. 민사소송법 자체에 있는 제도는 아니고 민사소송 규칙에 있어. 소송 종료 선언은 어떤 거냐면 소송이 종료됐다고 선언을 해주는 거야. 실제 이런 판결로 종료될 수도 있고 소치하로도 종료될 수 있고 이것에 따라 종료될 수 있는데 뭔가 때문에 지금 살아있어.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끼고 있는데 눈으로는 살아있어. 형식적으로는 살아있어. 그러니까 이걸 끝났다라고 선언해준다 라는 제도가 소송 종료 선언인데, 사법계약으로 본다면 우회적인 이런 식으로 이 처리밖에 안 되는데, 소송계약서로 본다면 소송계약이니까 소송이 종료된다 라는 소치하 자체의 효과를 소치합의에 그대로 부여를 해. 그러니까 지금 형식적으로 살아있는 소송을 원고가 소치한 것처럼 매듭을 지어주듯이 법원이 소송 종료 선언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야. 소송계약서에 의하면. 그런데 지금 실무는 어떻게 하냐면 완벽한 순수한 사법계약으로 보지 않고, 왜? 그거는 사법계약으로 보니까 너무 우회적이고 이상해. 불편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합의가 있었던 것을 일반적인 공격방어 펼치듯이 법원에 이런 우리가 합의를 했는데 얘가 소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법원에 제출하면 어떤 공격방어 방법적인 이 소치하 합의의 내용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이 소는 유지될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아까 소송계약서는 곧바로 소송 종료적인 이런 효과를 부여하기 위해서 소송 종료 선언하는데, 사법계약을 바탕을 두고서 항변권 발생설이라고 해서 그 사법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실무는 항변으로 나온 것처럼 처리해서, 그렇다면 이 소는 더 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 분쟁 해결해 줄 필요성이 없다 해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내지는 소의 이익이 없다, 항변권 발생설이라고 하는 사법계약을 바탕으로 해서 항변이로 그 소치하 합의 있는 것을 내세울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내세운 결과 그게 맞다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내지는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이런 처리를 해줘. 잘 봐. 사법계약설에 의하면 이 소송을 이 법원이 직결적으로는 못 처리해줘. 순수한 사법계약설로 보면. 한편 발전적 사법계약설 내지는 지금 항변권 발생설이라고 발전시킨, 사법계약을 바탕을 깔고 발전시킨 내지는 항변권 발생설은 이 법원이 수용은 해줘. 그래, 항변으로 내라. 그러면 맞다면, 그게 맞다면 이 소의 운명에 대해서 내가 권리보호, 원고가 권리보호를 받을 필요성 내지 이익이 없다라는 소각하 판결을 해줘. 소송요건으로 처리해줘.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는 것처럼 권리보호의 요건, 권리보호의 이익, 소의 이익이 없다 해서 부적법 각하시켜줘. 한편 소송계약설로 본다면 곧바로 소송법적인 효과로 소송 종료 효과를 부여하는데, 형식적으로 소송이 소치하가 안 돼서 살아있고 원고가 그 합의대로 소치하를 않기 때문에 그 소송 종료적인 그 효과를 선언을 해. 소송이 종료됐다라고 선언을 해. 이해되겠어? 세 가지 입장 됐어? 이해됐는지 모르겠네. 이건 시험에 무진장, 케이스 시험에 무진장 많이 나와. 항상 나와. 항상 나오는 거야. 요 세 가지 학설 중에 실무는 항변권 발생설이야. 실무는 항변권 발생설이야. 질문. 어려울 것 같은데 조금. 이해됐어? 뭔가
뭔가 이해 안 되면 질문해봐. 소송 종료 선언은 어떤 완벽한 판결은 아니고 판결류인데 소송이 종료됐다고 선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일종의 소송 판결급의 본안 판결은 아니고 소송 판결급의 그런 판단이야. 규칙에 있는 제도야. 질문해봐. 조금 어려워. 지금 처음 이제 학설 막 이런 게 나온 거야. 지금 학설. 실제 요거 케이스에 나와. 항상 나와. 항상 다뤄. 소치하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취하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것의 어떤 처리. 이거 꼭 물어봐. 꼭 물어봐. 소송 계약서에서 얘가 소취하겠다는 걸 주장 증명되면 그 소송 종료 선언의 의무를 불문하고 그냥 어차피 끝나는 거예요, 재판. 그렇죠. 소송 종료, 그게 적법한 그런 합의가 있었다라고 판단되면 법원이 이 소송은 종료됐다고 선언을 해줘. 끝났다고. 근데 그 소송 계약서랑 항변권 발생설 둘다 처리가 틀리지. 마무리는 져주는데 항변권 발생설은 부적법 각하시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소유의 이익이 없다. 부적법 각하. 물론 소송 종료 선언도 좀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소송 부적법 각하라는 저번 때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세 단계 심리 거치는 거다. 개략적으로 소장 자체 심사가 있고 소송 요건의 심사가 있고 본안의 심사가 있다라고 했지. 요거는 여기를 못 통과하면 소장 자체를 부적법 각하한다. 저번 시간 다시 돌아가봐. 소송 요건을 못 통과하면 여기도 부적법 각하인데 용어가 그래서 헷갈려. 부적법 각하인데 이 소송 판결로서 부적법 각하인데 요거는 소장을 각하하는 게 아니라 소송 요건의 경우는 소를 각하하는 거지. 같은 부적법 각하 때문에 헷갈리는데 그 목적어가 틀리지. 소장은 소장을 각하하는 거고 소송 요건을 못 통과하면 소를 부적법 각하하는 거야. 그걸 소송 판결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본안까지 갔을 때 안 받아들여지면 청구가 기각되는 거고 받아들여지면 청구가 인용되는 거지. 요거 저번 때 이야기했지. 그러니까 부적법이란 말은 소장 자체가 부적법 각하된다. 이건 소장이야, 대상이. 소송 요건은 청구, 소가 각하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소송 판결이라는데 소송 종료 선언이 이 소송 판결에 제일 비슷한 그런 느낌의 어떤 판단이야. 근데 판결은 엄밀하게 말하면 판결은 아닌데 확인을 하는 의미의 판결의 종류 중에는 다른 각도에서는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이 있는데 판결로 치면 확인적인 성격이고 소송이 종료됐다라고 법원이 확인해주는 성격이고 실질적인 내용은 본안급의 판단은 아니고 부적법 각하의 소송 요건급의 판단, 그런 정도의 어떤 무게감을 갖는 판단이다라는 것이. 질문 다시 해봐. 뭐가 이해가 안 된 거야, 근데? 여기 뭐가? 여기서 다시. 됐어? 아니, 뭐가 헷갈린 게 있었으니까 헷갈려. 효과는 똑같다고. 똑같지는 않지. 소송 종료 선언과 부적법 각하는 효과라기보다 그 어떤 취급이 똑같지 않지. 그거는 소송 종료 선언으로 마무리 져주는 거고 지금 항변권 발생설은 부적법 각하로 마무리시키는 거야. 부적법 각하로. 됐어. 이게 이제 사법행위와 소송행위로서 즉 사법계약이냐 소송계약이냐 이런 대립되는 상황에서 하나 계속 물어보는 거고. 이해됐어? 여기까지?